할머니, 잠깐만요. 갑작스럽게 경비실에서 뛰어나온 박성규 경비원이 정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성규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정희도 그를 잘 알고 있었죠. 왜 그래요, 성규 씨? 정희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성규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당황스러운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할머니, 지금 집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성규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왜 내가 내 집에 못 들어가요? 정희가 의아해하며 반문하자 성규는 머뭇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었어요. 그게 할머니 댁에 지금. 성규가 말을 망설이는 사이 정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자신이 사는 22층을 올려다봤습니다. 거리상 멀어서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거실 창문에 불빛이 켜져 있는 게 보였어요. 평소라면 이 시간에 수진이 민준을 재우고 있을 시간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창문에 비친 그림자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두 개의 실루엣이 겹쳐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한 명은 분명 며느리 수진의 것 같았는데 다른 하나는 누구의 것일까요? 아들 도연은 오늘 회식이 있다고 늦는다고 했었는데 말이에요. 정희의 시선이 아파트 현관 앞 바닥으로 향했을 때 그곳에서 무언가 번쩍이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휴대폰이었어요. 그것도 며느리 수진이 늘 사용하는 하늘색 케이스를 씌운 휴대폰이었습니다. 이게 수진이 폰인데 정희가 휴대폰을 집어들며 중얼거리는 순간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22층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거실 창가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서로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친밀한 자세로 말이죠. 정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마치 돌덩이처럼 딱딱해진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현희, 정희의 입에서 낮게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성규는 정희의 반응을 보며 더욱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할머니, 일단 경비실로 가서. 됐어요. 정희가 성규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수진의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마트 봉지를 다시 들어 올렸어요. 나는 내 집에 들어갈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가 자신의 등 뒤에서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니 말이에요. 성규는 정희를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정희는 성큼성큼 아파트 현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등 뒤로는 성규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어두워진 표정, 굳게 담은 입, 그리고 주먹을 꽉 쥔 손이 보였어요. 2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정희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층수를 알리는 숫자들이 하나씩 바뀌어 갈 때마다 정희는 자신이 곧 목격하게 될 상황에 대해 생각했어요. 과연 며느리 수진이 정말로 자신을 배신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정희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이 명백해 보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창문에 비친 두 개의 그림자,
그리고 성규 경비원의 당황스러운 반응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 이 집으로 시집 온 지 벌써 10여 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정희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때로는 친딸보다 더 잘해주기도 했었죠. 엘리베이터가 22층에 도착했다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트 봉지를 더욱 꽉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정희가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집안에서는 조용한 대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여자 목소리와 남자 목소리가 번갈아가며 무언가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귀를 대고 자세히 들어보려고 했지만 두꺼운 현관문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열쇠를 꺼내려다가 정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 당장 들어가서 현장을 목격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좀 더 상황을 지켜본 후에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딜레마에 빠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 정희는 열쇠를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하기보다는 며칠 더 지켜보면서 확실한 증거를 잡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로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날 리는 없을 테니까 말이죠. 정희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성규 경비원은 여전히 경비실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친정에 가서 잘게요.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수진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상대방은 누구인지,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된 건지 궁금했어요. 다음 날부터 정희는 며느리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수상한 전화나 문자는 없는지, 외출 패턴에 변화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봤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성실하게 집안일을 하고 민준이를 돌보고 정희에게도 평소처럼 다정하게 대했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친절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뭘 해드릴까요? 수진이 부엌에서 정희에게 물어볼 때 정희는 며느리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혹시 죄책감에서 비롯된 과도한 친절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아무거나 해, 민준이가 좋아하는 걸로. 네, 알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 안색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수진의 말에 정희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설마 자신의 의심을 눈치챈 건 아닐까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괜찮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며칠이 더 지나면서 정희는 점점 더 확실한 증거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받을 때 다른 방으로 가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예전에는 정희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전화를 받곤 했었는데 말이죠. 여보세요? 아, 네. 잠깐만요. 수진이 전화를 받더니 재빨리 베란다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고 약 10분 정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어요. 정희는 무심한 척하면서 귀를 기울여 들어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수진의 외출 패턴이었어요. 예전에는 장을 보러 나가거나 민준이 학원에 데려다 줄 때 외에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심부름이 있다며 혼자 나가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마트에 다녀올게요. 우유 떨어져서요. 우유는 어제 새로 산 거 있잖아. 정희가 냉장고를 가리키며 말하자
수지는 잠깐 당황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거 말고 저 지방 우유 말이에요. 민준이가 요즘 살이 좀 찐 것 같아서. 변명은 그럴듯했지만 정희의 눈에는 어색해 보였습니다. 수진이 나간 후 정희는 시계를 보며 시간을 체크했어요. 단순히 마트에 다녀오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창문을 통해 아파트 단지 입구를 내려다보고 있던 중 낯선 차 한 대가 정차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수진이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정희는 눈을 크게 뜨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은 차 창문을 통해 운전자와 잠시 대화를 나눈 후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남자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젊어 보였습니다. 전현이 정말. 정희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아들 도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정희는 넌지시 떠봤습니다. 도연아, 요즘 수진이가 어때? 수진이요? 뭐가요? 도연은 TV를 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냥 평소와 다른 점은 없나 해서. 별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왜요, 어머니? 정희는 아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정말로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걸까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확고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정희의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진 지 일주일 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이 또다시 외출한다고 했을 때 정희는 은밀히 뒤를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어머니, 친구 만나러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느 친구? 정희의 날카로운 질문에 수진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동료였던 언니예요. 오랜만에 차나 한잔하자고 해서요. 그래, 늦지는 말고 와.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나간 지 10분 후 정희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택시를 잡은 정희는 기사에게 말했어요. 저기 저 여자 뒤를 따라가 주세요. 너무 가까이는 말고 들키지 않게요. 택시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희의 간절한 부탁에 응해주었습니다. 수지는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제 며느리예요. 요즘 행동이 수상해서. 미안해요. 이상한 부탁 드려서. 기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수지는 지하철을 타고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몇 칸 뒤에서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다행히 수지는 주변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들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 내린 역은 강남의 한번화가였어요. 평소 이런 곳에 올 일이 없던 정희는 주변 분위기에 압도당할 뻔했지만 금세 정신을 차리고 며느리의 뒤를 쫓았습니다. 수지는 한 고급 카페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정희는 길 건너편 커피숍에 자리를 잡고 망원경처럼 눈을 세워서 지켜봤어요. 10분 정도 지났을 때 한 남자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쯤으로 보였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키도 크고 외모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수진과 그 남자는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희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현장을 목격하게 된 거죠. 정희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멀리서 봐도 둘 사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수진이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고 남자와 대화를 나누며 자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전현이 저렇게 웃을 줄도 아는구나. 정희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어요. 집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진의 모습이었거든요. 두 사람의 대화는 1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정희는 그 시간 동안 한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지켜봤어요. 때로는 수진이 남자의 손을 만지기도 했고 남자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희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가, 친딸처럼 여겼던 며느리가 이런 배신을 저지르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어요. 정희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뒤를 따랐습니다. 수진과 그 남자는 길을 걸으며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가끔씩 서로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주고받았어요. 정희가 보기에는 완전한 불륜 커플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필요도 없었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어요. 어떻게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추궁해야 할지, 아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수진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수진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순진한 표정으로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어디 갔다 왔어? 어제요? 친구 만나서 차 마시고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친구? 정희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예전 회사 동료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회사 동료가 남자야, 여자야? 수진은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의 추궁이 예상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게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대답해. 남자야, 여자야? 남자. 선배님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수진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정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내가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하는구나. 정희의 날선 목소리에 수진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다 봤어, 어제.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정희가 자신을 따라온 것을 눈치챈 거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해해요. 제가 설명은 무슨, 내가 눈으로 직접 본 걸 어떻게 설명하겠다는 거야. 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미 며느리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정희와 수진 사이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을 때 마침 아들 도연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는 집안의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수진아, 무슨 일이야? 도연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정희는 며느리를 노려보며 대답했습니다. 도연아, 내 아내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도연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정희와 수진을 번갈아 보았어요. 수진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정희는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내 아내가 바람 피우고 다녀. 정희의 폭탄 발언에 도연은 깜짝 놀라며 수진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어제 직접 따라가서 봤어.
어떤 남자랑 카페에서 다정하게 만나는 거 말이야. 수진이 다급하게 해명했습니다. 여보,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전 직장 선배를 만난 거예요. 취재 관련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취재? 지금 무슨 소리야? 도연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수진이 왜 갑자기 취재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정희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봐, 변명도 앞뒤가 안 맞네. 취재는 무슨 취재야. 집에서 애만 보고 있으면서. 어머니, 저는 정말. 수진이 울먹이며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정희가 거세게 말을 자르고 나섰어요. 그만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도연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도 전에 일이 이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일단 다들 진정하고 차근차근 이야기해봐요. 하지만 정의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진정하긴 뭘 진정해. 내 아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고 있다고. 어머니,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수진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도연이 아내를 변호하자 정희는 더욱 격분했어요. 그럴 사람이 아니긴.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야. 내가 직접 본 걸 어떻게 부정하겠어. 수진은 계속해서 울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정말 오해해요, 어머니. 저는 절대 그런 일 안 해요. 저한테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너무 속상해요. 속상하긴 뭘 속상해. 내가 한 짓을 생각해보면 속상한 건 나야. 이때 방에서 자고 있던 민준이가 부모들의 큰 소리에 깨어나서 나왔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왜 그래요? 왜 큰 소리로 이야기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세 사람 모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준이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민준아, 괜찮아. 할머니랑 엄마가 잠깐 이야기하는 거야. 엄마 왜 울어요? 엄마 안 울어. 괜찮아. 하지만 정희는 여전히 분노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야? 내 아내가 이런 짓을 하는데도 그냥 넘어갈 거야? 도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일단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오해가 아니라고. 내가 뭘 잘못 본 줄 알아? 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수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곧이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이 아내를 따라가려고 하자 정희가 막아섰습니다. 어디가? 저 여자 편 들러가는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 어머니 말을 안 믿는다는 거야? 도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답답함을 느꼈어요. 어머니의 말씀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어머니, 정확한 상황을 알아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요? 알아보긴 뭘 알아봐. 내가 직접 본 것도 모자라서. 정희는 손자 민준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라도 생각해봐. 엄마가 이런 짓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민준이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른들이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민준아. 그때 방에서 수진이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어디 가는 거야? 도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잠깐 친정에 다녀올게요. 이 상황에서는 계속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수진아, 가지 마. 우리 얘기해보자.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여기 있어요?
오해가 풀릴 때까지는 따로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엄마 어디 가요? 나도 따라갈래요. 민준이가 울먹이며 엄마에게 달려갔지만 수지는 아들을 꽉 안아준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금방 돌아올게. 할머니랑 아빠랑 잘 지내고 있어. 수진이 집을 나간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화가 난 상태였고 도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뭐가 안 돼? 바람 피우는 여자는 쫓아내는 게 당연하지. 정희의 단호한 말에 도연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수진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하는 의심도 들었어요. 수진이 집을 나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분노가 가시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민준이는 엄마가 없어서 계속 울먹이고 있었고 도연도 평소보다 말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침울해져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민준이의 간절한 질문에 정희는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잠깐 할 일이 있어서 나간 거야. 언제 돌아와요?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정희 자신도 수진이 언제 돌아올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알 수 없었고요. 그날 오후 정희는 수진의 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파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본 파일에는 수진의 기자 시절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정희는 파일 속 내용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신문 스크랩, 취재 노트, 명함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정희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한 장의 명함이었습니다. 김태민 마이너스 시민단체 대표. 그 순간 정희는 기억이 났어요. 며느리가 카페에서 만났던 남자의 이름이 김태민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수진이 전화통화할 때 들었던 이름이기도 했고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파일에는 김태민과 관련된 기사들도 여러 장 스크랩되어 있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 사회 고발 관련 내용들이었어요. 설마, 정희는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상황을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요? 파일을 더 뒤져보니 수진의 기자 시절 기사들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대부분이 사회 문제를 다룬 진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환경 문제, 부정부패 고발, 시민권익 보호 등 무거운 주제들이 많았어요. 그중 한 기사에서 정희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이 쓴 기사에 김태민이 인터뷰 대상자로 등장한 거였어요. 기사는 3년 전에 작성된 것이었고 당시 김태민은 수진에게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럼 정말 업무적인 만남이었던 거야? 정희는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서지 않기 시작했어요. 혹시 며느리가 정말로 취재를 위해 김태민을 만난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아들 도연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도연아, 수진이가 예전에 기자 일했던 거 알고 있었어? 네, 물론 알고 있어요. 결혼 전에 몇 년 동안 일했잖아요. 그럼 지금도 가끔 그 일과 관련된 사람들 만나고 그런 거 알고 있었어? 도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취재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말이야. 아,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요. 수진이가 따로 말해준 적은 없어서.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정희는 며느리 방에서 발견한 파일을 도연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걸 찾았거든. 보니까 수진이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랑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것 같아서.
도연은 파일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김태민 씨네요. 이분 저도 몇 번 들어본 적 있어요. 수진이가 예전에 기사 쓸 때 도움 많이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럼 정말 업무적인 관계였던 거야? 그런 것 같은데요. 왜요? 정희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만약 정말로 업무적인 만남이었다면 자신이 며느리를 너무 심하게 몰아세운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수진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둘 사이의 분위기가 왜 그렇게 친밀해 보였을까요? 정희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민준이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보고 싶어요. 언제 집에 와요? 민준아. 정희는 손자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 모든 일이 아이에게는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자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어요. 수진의 억울해하는 모습, 도연의 당황스러워하는 표정, 그리고 민준이의 슬픈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결국 도연의 휴대폰을 슬쩍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혹시 아들이 모르는 뭔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도연이 샤워하는 동안 정희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게 없어 보였는데 메시지함을 확인하는 순간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봐요. 보고 싶었어요. 나도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우리 관계 들킬까봐 조심스러워요. 걱정 마세요. 조금만 더 참아요. 정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은 지영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설마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며느리의 외도를 의심했는데 정작 바람 피우고 있는 건 아들이었던 거예요? 정희는 아들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메시지들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며느리 수진을 바람둥이로 몰아세우고 있는 동안 정작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건 친아들이었다니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메시지의 날짜들이었습니다. 수진과 김태민이 만났던 그날에도 도연은 지영이라는 여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머니가 며느리를 추궁하고 있는 동안에도 말이죠. 내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정희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토록 아끼던 며느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거였어요. 그것도 아무런 죄가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온 거예요. 그동안 완벽한 아들이라고 믿어왔던 도연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정희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휴대폰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지영이라는 여자와의 통화 기록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밤 통화하고 있었던 거죠. 사진첩도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노골적인 사진은 없었지만 호텔 로비에서 찍은 듯한 사진들이 몇 장 있었어요. 배경으로 보아 시내의 고급 호텔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데서 만나고 있었구나. 정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억울하게 쫓겨나고 정작 바람 피우는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서 지내고 있다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을까요? 그때 욕실에서 샤워 소리가 멈췄어요. 도연이 곧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도연이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그런 아들을 보며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 먹자.
하지만 정희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은 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거든요. 어머니, 수진이한테 연락해 보실래요? 이제 좀 집에 들어와도 될 것 같은데. 도연의 말에 정희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좀. 내가 먼저 연락해봐. 그래도 어머니가 오해하셨던 거니까. 오해? 정희가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네, 수진이가 정말 업무 때문에 만난 거였잖아요. 어머니도 파일 보시고 아셨잖아요. 도연은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불륜이 발각된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생각해 볼게. 점심시간이 되자 정희는 결심을 굳혔어요.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도연의 휴대폰에 있던 메시지를 보니 오늘 오후에 만날 예정이었거든요. 정희는 택시를 잡아 타고 도연이 다니는 회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면서 아들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한 거예요. 오후 5시쯤 도연이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는 모습이었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도연은 지하철을 타고 시내 중심가로 향했어요. 정희도 몇 칸 떨어진 곳에서 따라갔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를 미행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죠. 도연이 도착한 곳은 시내의 한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정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호텔 로비에서 도연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보였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자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나이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외모도 꽤 괜찮아 보였어요. 도연과 그 여자가 만나는 순간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포옹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친밀한 자세로 말이죠. 내 아들이.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안으로 들어갔고 정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 거죠.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온갖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며느리에게 미안함, 아들에 대한 실망감,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자괴감까지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어요. 특히 수진이 억울하게 집을 나간 것이 가장 큰 가슴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정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독단적이고 성급했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저녁 늦게 도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정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수진에게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만 갔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아들의 불륜을 확실히 증거로 잡고 며느리에게 정당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희는 도연이 출근한 후 그의 휴대폰 사진들을 모두 자신의 폰으로 찍어놨어요. 지영이라는 여자와의 메시지들도 캡처해뒀습니다. 법정에서도 통할 만한 확실한 증거들이었죠. 오후에는 도연이 다니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김도연 변호사 계시나요? 지금 외부 미팅 중이신데요. 급한 일이시면 휴대폰으로 연락해 보세요. 외부 미팅이요? 어디서 하는 미팅인가요? 죄송하지만 그런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어서요. 정희는 전화를 끊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외부 미팅이라니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정희는 수진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수진아, 나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집에 들어와. 할 이야기가 있어. 그게, 저는 아직, 들어와, 지금 당장. 내가 잘못했어. 정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수진은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다니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어머니 무슨, 와서 얘기하자. 도연이도 불러놨어. 1시간 후 수진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정희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분노보다는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앉아, 수진아. 내가 사과할 일은 없어. 수진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수진이 왔네요. 다행이다. 도연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는 순간 긴장했어요. 도연아, 너도 앉아. 네. 근데 왜 분위기가 이상하죠? 정희는 테이블 위에 인쇄물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도연의 휴대폰에서 캡처한 메시지들과 사진들이었어요. 이게 뭔지 설명해봐. 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불륜이 들킨 것을 깨달은 거죠. 어머니, 이게 뭐야, 도연아? 지영이라는 여자는 누구고, 왜 이런 메시지들을 주고받은 거야? 수진도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했어요. 테이블 위의 증거들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이에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더욱 날카롭게 추궁했어요. 어제도 호텔에서 만났지? 내가 직접 봤어. 어머니, 저는, 변명하지 마. 내가 바람 피우고 있으면서 어떻게 수진이를 의심할 수 있었어? 정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내가 억울했을 거야.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억울함이 해소되는 동시에 남편의 배신에 대한 충격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도연아,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어머니, 저는 언제부터냐고 물어봤어. 정희의 호통에 도연은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반년 정도 됐어요. 반년이나? 수진이 충격받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나도 어쩌다 보니는 무슨, 내가 선택한 거지. 정희가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도연아,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알아? 내 아내를 배신하고, 내 아들을 배신하고, 나까지 바보로 만든 거야.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정희는 다시 한번 테이블을 손으로 탁 치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너희들 결혼할 때 마련해 준 거고, 내 직장도 내 인맥으로 들어간 거야. 다 내가 지켜준 거라고. 도연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내가 이딴 짓을 계속한다면 나는 이 집을 팔아버리고 너를 쫓아낼 거야. 내 직장에도 이 사실을 알릴 거고. 정의의 위협에 도연은 완전히 위축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제발. 제발은 무슨, 내가 지금까지 한 짓을 생각해봐.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정희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도연아, 당장 그 여자와 연락을 끊어.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진짜로 내가 가진 모든 걸 빼앗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반항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느꼈거든요. 정희는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한테 한 일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지켜볼 테니까. 그날 밤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수진이 그 옆에서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서로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생긴 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어머니, 이 양념 비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처음에는 간장을 넣고 그 다음에 설탕을 조금. 수진아, 이제 진짜 내 딸 같아. 어머니. 수진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정희를 바라봤어요. 한 달 전에 그 끔찍한 오해가 오히려 둘 사이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준 셈이었습니다. 그나저나 도연이 놈이 요즘에는 제법 집에 일찍 들어오더라. 네, 회사 일도 6시면 끝내고 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정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그날 이후로 도연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매일 저녁집에 일찍 들어오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진에게도 평소보다 훨씬 더 다정하게 대했고 민준이와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 뭐해요? 민준이가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왔습니다. 아이는 가족들이 다시 화목해진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고 있었어요. 민준아, 저녁 준비하고 있어. 오늘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와, 정말이요? 할머니 최고. 민준이가 정희에게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정희는 손자를 꼭 안아주며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어요. 민준아, 아빠 언제 들어온다고 했지? 7시쯤 온다고 했어요. 오늘도 일찍 온대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이 평소보다 더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도연이 현관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은 목소리였어요. 일찍 왔네. 정희가 부엌에서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나서요. 수진아, 고마워. 혼자 어머니 도와드리고. 당연한 거죠. 수진이 남편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상처가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남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 갈비찜이래요. 민준이가 아빠에게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우와, 정말? 할머니가 해주시는 갈비찜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도연도 아들을 안아올리며 웃었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위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 가족들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수진아, 내가 도와줘서 더 맛있게 나온 거야. 할머니가 다 하신 거죠. 두 사람은 서로를 챙기며 대화했습니다. 예전의 서먹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그때 일 정말 죄송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래, 앞으로만 잘하면 돼. 정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도연이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여보,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부부가 함께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며 정희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민준이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손자 옆에 앉아서 함께 공부를 봐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그래, 민준아. 이렇게 하는 거야. 정희가 손자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는 모습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한 달 전의 혼란스러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녁 9시쯤 온 가족이 거실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아빠 무릎에 앉아 있었고 수진이는 정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했던 건 내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였어. 정희가 갑자기 손자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무슨 말이에요? 아니야, 그냥 할머니 혼잣말이야.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사랑을 표현했는지 깨달았던 거예요. 그날 밤 늦게 정희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하고 평온해 보였어요. 멀리 경비실에서는 박성규 경비원이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규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뭔가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다는 듯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 아파트 단지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비밀들이 더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정희는 창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가족을 위해 맛있는 아침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로 가족 모두를 위한 아침 식사가 될 것 같았습니다.